안녕하세요. 이번 DMQA 세미나 주제는 Unsupervised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Using Diffusion and Consistency 모델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 이름은 문석호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은 김성범 교수님이시고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과 Generative 모델에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아래쪽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Out of Distribution에 관련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에 관련돼서 이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이것이 분류되어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흔히 OOD Detection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인디스트리뷰션과 다른 모든 분포들을 탐지해주는 개념을 의미하며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혼용폭이 되고 있는데요. 뭐 Anomaly Detection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혹은 Open-Set Recognition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실험 세팅을 통해서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스트리뷰션에 차량 전면부 사진이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이미지 샘플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색 동그라미가 인디스트리뷰션 샘플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out of distribution의 샘플은 전면부 사진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차량의 전면부에 스크래치가 난 이런 이미지 샘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들은 인디스트리뷰션과 매우 근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스트리뷰션과 스크래치가 난 이런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분류해주는 이 태스크, 이 실험 세팅을 많은 논문들에서 anomaly detection의 그 연구 분야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것을 이제 코베리언 시프트를 구별한다는 말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세팅에 따라서 anomaly detection을 분류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셋이 아까는 차량 전면부 사진 하나 그만 나왔는데 요번에는 다양한 이제 차종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의 분포가 기존과는 조금 넓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out of distribution 샘플들을 뭐, 뭐 항공기나 아니면 뭐 공룡 사진과 같은 것들을 분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out of distribution 샘플은 되게 무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포를 가질 수 있고요. 뭐 연구들에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뭐 가까운 샘플들, 그러니까 뭐 차량과 항공기는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운 OOD라고 볼 수 있고, 동물, 공룡과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다른 OOD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near OOD든 far OOD든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는 것은 in distribution과 out of distribution의 분포를 차이를 탐지해줘서 분류해주는 요 세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시멘틱 시프트를 잡아낸다고도 하고요. 요런 어떤 실험 세팅과 목표를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고 많은 논문들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서는 이제 vehicle이라는 그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서 딱히 클래스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구분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쿠페라는 클래스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픽업 트럭, 세 번째는 버스, 그리고 네 번째는 SUV라는 클래스로 인디스트리뷰션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인디스트리뷰션과 out of distribution의 분포 차이를 탐지해서 분류하는 것을 이제 크게는 OOD 디텍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인디스트리뷰션의 성능까지 좀 유지한 채로 밖에 있는 OOD 데이터를 분류하고 싶다라는 것, 이런 연구 분야가 이제 오픈셋 레코그니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실험 세팅이나 목표에 따라서 OOD 디텍션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Anomaly Detection에서는 MVTag이라는 정상과 스크래치가 난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오픈셋 Recognition에서는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뭐 10파10이라고 하면 6개의 클래스를 in distribution이라고 두고요. 나머지 4개의 클래스를 out of distribution 둔 다음에 오픈셋 recognition을 수행하는 실험 세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out of distribution을 디텍션을 수행하는 세팅이 있고, 여기서는 in distribution은 벤치마크 셋 중에 하나, 뭐 이미지넷을 선정한다면 near OOD에는 뭐 그와 유사한 다른 벤치마크 셋을 넣고 far OOD에는 매우 다른 벤치마크 셋을 넣어주는 이런 실험 세팅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그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실험 세팅 중에서 저는 이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분야는 어떻게 좀 연구가 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연구들이 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방법론에서 이제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베이스라인부터 시작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아웃풋 값인 로짓 값이나 뭐 소프트맥스 혹은 그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면 뭐 피처 맵, 피처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슈퍼바이스 러닝 기반으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진행이 되었지만, 그와 다르게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방법도 많이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좀 보시면 크게 likelihood 방식과 reconstruction based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likelihood 방식은 이제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잘 학습된 제너러티브 모델이 있다고 하면 뭐 플로우 베이스드나 뭐 디퓨전 같은 것들은 likelihood를 산출할 수 있고, 그 likelihood를 가지고 이제 in distribution은 likelihood가 높고 out of distribution은 likelihood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제 reconstruction based 중에서 diffusion을 가지고 최근에 unsupervised learning 기반으로 어떻게 out of distribution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iffusion을 가지고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을 진행하는 연구는 2023년에 총 3개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3개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디퓨전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3가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번 세미나에서 디퓨전 설명까지 곁들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디퓨전 부분은 저희 연구실에 다른 좋은 세미나들이 많으니 다음 세미나를 보시고 디퓨전에 관련된 지식은 습득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3개의 논문 중 첫 번째인 Denoising Diffusion Models for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제 in distribution과 out of distribution의 차이를 정량화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어떤 중요한 가정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in distribution으로 학습된 diffusion 모델이 있다고 가정할 때 특정 태스크, 이 논문에서는 reconstruction인데요. 특정 태스크에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는 잘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방법론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in distribution을 학습된 diffusion 모델을 준비해 둡니다. 요 아래 제가 설명드릴 예제에서는 셀렙 A로 학습된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퓨전 모델을 준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in distribution인지 out of distribution인지 궁금한 분석을 원하는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t는 0부터 1000까지 스케일로 넣어줍니다. 이 t를 넣어주는 방식은 디퓨전 모델에서 설명된 그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본 이미지를 t를 넣어서 이제 노이즈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 예시에서는 t가 100, 250, 750을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t가 10부터 990까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 t 스텝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스텝이니까
자유롭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한 T스텝에 따라서 노이즈를 주고 다시 디노이징 해서 복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복원에 사용되는 모델은 제가 앞서 준비했던 디퓨전 모델을 인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한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뭐 인풋 이미지가 t가 한 100번째 스텝까지의 그 노이즈를 넣고 디노이징 하면 이제 복원된 이미지가 나오고 t가 750까지 하면 마찬가지로 복원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원본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 원본 이미지와 복원된 이미지 간의 요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요 값을 OOD 스코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사용되는 값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MSE 값이나 LPIPS라는 새로운 이미지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데요. LPIPS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중간에 드리면 LPIPS라는 이미지 디스턴스 매트릭은 기존의 뭐 MSE와 같은 거와 다르게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할 때 인간의 좀 인지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계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물체를 인식할 때 이제 이거를 뭐 말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좀 세분화해서 보면 뭐 형태나 질감, 뭐 경계선 등을 파악을 해서 사람이 어떤 물체, 뭐 사물들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VGG 넷과 같은 모델도 각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형태, 질감, 경계선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활용을 해서요.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된 VGG넷에 통과시켜서 각 레이어별로 피처맵 간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최종 스코어로 LPIPS 디스턴스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을 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트레인드란 건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된 VGG넷에 각 두 개의 이미지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각 레이어별로 CNN 컨볼루션 피처 맵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이어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피처 맵을 뽑아라. 요것은 뭐 사용자가 더 많은 레이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더 적은 레이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3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피처 맵을 뽑고 요 피처 맵 요 각각의 값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차이를 계산한 후에 요 모든 피처 맵에 대해서 다 합쳐주고 평균을 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각 레이어별로도 평균을 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 요 두 개의 이미지의 디스턴스를 계산할 때 하나의 값으로 유사도가 나오도록 최종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LPIPS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서 다시 그 방법론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아까는 인풋 이미지에 이제 in distribution 데이터를 넣었고 그것과 이제 유사도를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인풋 이미지에 OOD 데이터를 넣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추가해 주면서 이제 그 인풋 이미지의 정보가 소실이 되고 디퓨전 모델을 인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한 것 가지고 디노이징을 해주게 되면 앞서 그 셀렙 A의 예시에서는 이제 정보가 많이 유지가 됐는데 여기서는 숫자 데이터가 많이 t가 250 정도만 돼도 소실이 되고 인디스트리뷰션을 학습된 그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풋 이미지와 노이즈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가면서 디노이징된 그 리컨스트럭션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디스트리뷰션은 노이즈를 많이 추가해도 그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 매트릭 값이 작습니다. 즉 유사도가 높다는 말이고 out of distribution 예제를 넣어주게 되면 그 재구축된 그 이미지 값과 원본 이미지의 그 디스턴스가 매우 높아져서 이 값을 가지고 in distribution인지 혹은 out of distribution인지를 분류할 수 있다가 해당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여점으로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최초로 OOD 디텍션 수행을 했고 논문에서 라이클리우드나 오토엔코더 계열보다도 성능이 우수하였습니다. 다만 이 알고리즘은
말씀드렸다시피 t가 뭐 10부터 990 스택까지 다 이것을 디노이징해서 이 디스턴스를 구하고 이 디스턴스를 평균을 내서 OOD 스코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의 단점인 그 인퍼런스 속도가 느린 것을 그대로 받아서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스텝에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풋 이미지의 정보를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스텝에 대해서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ICML에 나온 논문이고요. Unsupervised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with Diffusion in Painting입니다. 그 해당 논문의 목표는 인디스트리뷰션과 out of distribution으로 학습된 이 차이를 정량화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정은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된 디퓨전 모델이 있다고 하면 특정 태스크, 여기서는 인페인팅인데요. 여기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는 잘 인페인팅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갑니다. 인페인팅이 디퓨전 모델에서 잘 된다는 것은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링 through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논문 내에서 인페인팅이 잘 수행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인페인팅이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그 줄의 예제를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있고 가운데 이제 숫자로 뭐 이렇게 검은색으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페인팅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디퓨전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디퓨전 모델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OOD 디텍션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준비해 둡니다. 여기서는 이제 MNIST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 내가 분석을 원하는 이미지를 준비해 둡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MNIST 데이터 중 하나인 7이라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이제 마스킹을 해주게 되는데요. 마스킹 방식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체커보드를 4x4로 아니면 뭐 8x8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하게 패치를 붙이는 형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에서는 8x8의 체커보드 형태로 마스킹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을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인페인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결과가 이제 인페인팅 완료된 결과인데요. 인풋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 여기서는 LPT를 사용을 했는데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OOD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인풋에 넣게 되면 이건 OOD가 아니겠구나 라고 판정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르게 비교를 하면 인풋 이미지로 패션 엠니스트라는 다른 인디스트리뷰션이 아닌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스킹을 하고 인페인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발 모양으로 정확하게 리컨스트럭처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원본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 당연히 디스턴스가 높게 나올 것이고, 요걸 사용을 해서 OOD 지표로 쓰게 되면 지금 내가 넣은 인풋 이미지는 OOD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여점은 마찬가지로 앞서 첫 번째 논문과 비슷한 시기에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했다는 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라이클리후드와 오토엔코더 계열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단점으로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그 다양한 마스킹 방법들이 있는데요. 각 데이터셋에 어떤 마스킹이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내는지 사용자가 다 실험을 해봐야 하는 단점이 있고, 디퓨전 모델의 마찬가지 단점으로 인퍼런스 속도가 기존 라이클리후드나 오토엔코더 계열보다 느리기 때문에 OOD 성능은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인데요. 세 번째 논문은 프로젝션 리그렛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먼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컨시스턴시 모델을 이미지넷 중에 철치 데이터셋 하나로, 클래스 하나로 학습한 모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컨시스턴시 모델은 최근에 이제 양송 이제 연구자가 제안한 논문인데요. 디퓨전 모델의 느린 속도를 이제 개선하고자 나온 모델이고, 어떤 인퍼런스 속도가 이제 그 노이즈 스텝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노이즈 데이터에서 한 번에 로우 데이터로 가는 모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퓨전 모델이 아닌 컨시스턴시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비슷하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철치로 학습한 컨시스턴시 모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인풋 이미지로 OOD 데이터 중 브릿지라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0부터 t가 라스트까지 갈 때 쭉 노이즈를 주면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 봤듯이 이렇게 노이즈를 줬다가 디노이징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인풋 이미지의 정보를 잃고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의 정보로 디노이징 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했던 부분은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그 노이즈 중간까지 주고 다시 디노이징 했을 때 내가 그 모델에 학습한 철치, 인디스트리뷰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요 원본 이미지와 요 복원된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가 커야 되겠죠. 왜냐면 원본은 브릿지고 내가 복원한 그 이미지는 인디스트리뷰션 철치이기 때문에 요것이 커져서 값이 커지기 때문에 요걸 OOD 스코어로 사용하면 이거는 OOD야 라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배경이나 이런 옆에 이런 중요한 오브젝트 말고도 다른 배경, 뭐 하늘, 옆에 이런 사이드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이미지 간의 LPips를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게 되고 내가 원했던 건 유사도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OOD 디텍션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백그라운드 바이어스를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우수한 성능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된 컨시스턴시 모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백그라운드 정보에 의존하는 값을 없애줌으로써 시멘틱 디퍼런스에 집중하도록 하는 프로젝션 리그레시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미지 디스턴스 매트릭, 여기서는 LPips를 사용을 했는데 디스턴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적인 정보, 그러니까 교회면 교회의 어떤 차이점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체의 의미적 차이점과 그다음 백그라운드의 차이점을 합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여기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 X가 이제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 인풋 데이터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 X에 알파만큼 노이즈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스텝까지 노이즈를 줬다가 다시 디노이징 하게 되면 그것이 인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선 알파라는 스텝까지 갔다가 다시 온 값을 x'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x'은 지금 여기 이미지 예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정보는 보존이 되고 약간 이런 시멘틱한 것들이 약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파를 갔다가 온 것을 x'으로 하고 x가 이제 사실 최종적인 그 타임 스텝 베타까지 노이즈를 줬다가 다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여기 파이 세타의 t 베타 x까지 간 데이터인데요. 요 둘 간의 디스턴스와 요 둘 간의 디스턴스를 다음 수식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보시면 요 d는 LPips 매트릭이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x와 이거를 노이즈 줬다가 다시 복원된 요 새로운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요 데이터의 둘 사이의 디스턴스 매트릭은
시멘틱 디퍼런스의 둘 사이의 시멘틱 디퍼런스와 요 둘 사이의 백그라운드 디퍼런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 둘 간의 그 디스턴스는 둘 간의 시멘틱과 백그라운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제점들은 요 백그라운드 디퍼런스의 영향이 너무 도미넌트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브릿지와 철치의 예시처럼 OOD로 잘 산출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해당 저자의 핵심 아이디어는 요 두 디스턴스를 빼버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요 복원된 것과 원본과의 디스턴스 자체를 OOD 스코어로 사용을 했는데 저자는 요 디스턴스의 차이, 그러니까 요것을 프로젝션 리그레스 스코어라고 하고 요 디스턴스 간의 차이를 최종적인 스코어로 쓰겠다. 그럼 왜 이렇게 쓰냐면 백그라운드 디퍼런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시멘틱 디퍼런스의 값만 이 프로젝션 리그레스 스코어에 남겨둘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백그라운드 디퍼런스가 사라지냐면 저자가 발견한 그 인사이트에서 특정 어떤 베타 스텝 혹은 베타 스텝 전까지의 노이즈를 줬다가 재구축을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정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 예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베타 스텝 전까지는 백그라운드 디퍼런스가 다 동일하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걸 가정을 하고 시멘틱 정보만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프로젝션 리그레스 스코어는 다음과 같고요.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디스트리뷰션은 백그라운드 정보를 다 뺐을 때 그 프로젝션 리그레스 스코어가 작지만 이제 여기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는 프로젝션 리그레스의 스코어가 이제 높아서 이것을 OOD 스코어로 산정을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봤을 때 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종적으로 X 프라임과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데이터 간의 디스턴스 말고 여기가 X 프라임이 아닌 X로 해서 이것과 요 이미지 간의 최종적인 디스턴스와 요 둘 간의 디스턴스 요거의 차이를 봐야 좀 더 시멘틱한 변화량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 논문을 봤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문의 기여점과 결과를 보고 이제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점은 기존 OOD 디텍션 방법론인 아까 설명드렸던 LMD 같은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으로 증가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디퓨전 모델 말고도 컨시스턴시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인퍼런스 속도도 개선하면서 성능 향상도 보여주어서 가장 우수한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LPIPS를 기준으로 디스턴스 매트릭을 설명을 드렸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유넷의 피처 맵을 사용을 해서 그냥 요 피처 간의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를 사용을 했을 땐 어떨까라고 했을 때 LPIPS가 SVHN과 시파 100에서는 성능이 좋았지만 L선이나 이미지넷에서는 그 유넷 피처맵 디스턴스를 사용한 것이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특정 노이즈 스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부분,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는지가 이 OOD 디텍션 알고리즘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